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3월 6일 새벽에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고점 69,000불을 돌파하자마자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요. 향후 비트코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코인에 대해서 매도해야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월 5일 어저께 오후 늦게 단기 과열은 분명히 보인다면서 자료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은 3월 6일 오전에 찍고 있는데 그때 수집했었던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크립토 공포인 탐욕 지수가 90을 기록했다. 이거는 최근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극단적 탐욕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이 공포 탐욕 지수가 10에서 20 이하일 때 사서 80에서 90 넘어가면 파세요 하는데 그 극단적 탐욕에 지금 들어섰다. 뭐 이거는 뭐 데이터니까요. 뭐 어떻게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업비트가 둘 다 뭐 오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잔액이 0으로 표시되는 오류, 업비트는 그렇게 오류가 안 나는 걸로 그래도 좀 유명한데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가 표시가 해서 지금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신규 이용자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서 서버가 과부하가 걸렸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어제 당시 제가 가져왔던 김치 프리미엄이 6.1%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10%를 넘어 버렸더라고요. 이것도 뭐 단기 과열 증상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코인을 꼽으라면 바로 밈코인이죠. 뭐 시바이누, 뭐 도지코인,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뭐 사진 않지만 봉크나 플로키나 페페, 사실 이번 주가 핫했는데요. 저번 주 좀 덜했을 때도 지난주 거래량이 3000% 증가했다. 4대 밈코인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얼마나 더 크게 거래량이 폭발했을지 뭐 짐작이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요. 단기 과열은 조금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전고점 69,000불에 도달 시에 조정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포모 기사들이 쏟아질 것이다. 뭐 조정이 뭐 하루 이틀 갈지 뭐 3, 4일 갈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포모 기사 다시 한번 쏟아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어제 거 영상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자료 모은 거요. 3월 5일자 오전 기사였는데요. 딸 엄마도 사볼까? 9,570만 원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1억 원을 찍으면 한국 기준으로 이런 기사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팩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역시 3월 5일자 기사였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지난주에 신규 투자자가 무려 10.62%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만 불까지 랠리를 갈 수 있다. 크립토 펀트의 한 분석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일에서 1주밖에 되지 않은 투자자의 비율이 무려 10.6%다. 최근에 들어온 신규 투자자 중에요.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10%가 넘는다. 10명 중 1명이요. 초보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론 매체를 보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과열 증상이 보이고 있다. 이 기준은요. 약 2020년 10월 정도 혹은 21년도 10월에서 11월 수준과 유사할 정도로 신규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유입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으로 기준으로 할 때요. 가장 최고 정점은 21년도 4월에서 5월이었죠. 그러니까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유사할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최근에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30개국 이상의 비트코인이 현지 통화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도달했던 거 아마 다들 뭐 보셨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 투자자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시장이 커다란 가격 움직임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인 즉슨 뭐 크게 오를 수도 있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단기 뭐 변동성이 엄청 커진다. 그것도 좀 격하게 공감을 해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본론에 앞서서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 대부분 2021년도에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17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때 입문했던 기억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참 소름 돋게도 수학 공식과도 같게 일치할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비트코인 1억 될 때 또는 1억 될 것 같대. 그 전에는 비트코인 1000만 원 넘었대.
그 전에는 뭐 100만 원 넘었대 이런 식이었겠죠. 뭐 아무튼 비싸졌다고 하면서 언론 매체를 통해 들어오고요. 또 우리 회사에 뭐 김과장 돈 벌었대, 뭐 이대리 돈 벌었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비트코인, 뭐 그때도 비쌌는데요. 4년 전에도 비쌌고요. 8년 전에도 비쌉니다. 항상 비트코인은 비쌉니다. 신규 투자자가 막 들어왔는데요. 요거 비싸. 근데 옆에를 봤더니 이더리움도 비싸 보이죠? 그럼 싼 거 뭐 있어? 그래서 17년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뭐 150원, 200원, 300원대 사서 들어왔던 거고요. 21년도는 그 역할을 도지, 뭐 시바이누도 있었지만 도지가 주로 이 역할을 했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난 광풍이 불었었죠. 현재는 어떤 코인이 하고 있을까요? 시바이누나 페페나 봉크나 뭐 요런 한국 뭐 업비트에는 없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수많은 밈 코인들이 지금 또 최근에 급등 나왔었잖아요. 저는 21년도 이후에 이렇게 업비트가 부르르 떨리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봤었습니다. 안 그래도 멍멍이들이 우리에게 친근한데요. 가격까지 이렇게 펌핑을 하면 그리고 뭐 도지보다 훨씬 싸죠. 시바이누가요. 뭐 0.00 뭐 1원인가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특히 미국 사람들을 젊은 계층을요. 시바이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초보 투자자들을 격하게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도지랑 시바이누만 급등했던 것도 더욱 이제 사람들을 시바이누에 몰입하게 만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제 강세장의 초반이자 현재 뭐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자들이요. 소액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액을 넣으면요. 그렇게 돈이 잘 벌립니다. 뭐 10%, 20%, 많으면 30%까지 플러스 수익률을 아마 거두셨을 겁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뭐 조정이 나오면요. 이제 약간 뭐 패닉, 약간 좀 공황 상태에 빠지겠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제가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저는 수학 공식과 같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분들 좀 뭐 털려 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 큰 거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폭등이 나올 겁니다. 정말 이성이 마비되는 폭등. 그러면 이제 또 오르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이때는 소액을 넣는데요. 이때는 큰 돈을 넣습니다. 뭐 비투를 할 수도 있고요. 엄마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서요. 큰 돈을 넣습니다. 근데 뭐 지금과 같은 조정은 아무것도 아닌 이제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21년도 4월에 들어오셨던 분들, 21년도 5월 부처님의 날부터 7월까지 뭐 거의 50% 넘게 빠져버렸잖아요. 요때 이제 사람들이 패닉셀 하면서 이렇게 큰 돈 넣었던 걸 이제 밑에서 파는 정말 비참한 비극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 패닉셀이 나오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21년도 10월, 11월을 기억해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그때도 21년도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비트코인 행사에 참여하면서 갑자기 스멀스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오르면 사람들이 다시 큰 돈을, 다시 확신을 갖고 투입을 하죠.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입을 하면 이제 큰 하락장이 나오면서 우리는 물타기를 하면서 대주주가 됐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엔 다르게 흘러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겪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들 이제 계속 뒤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우리 최근에 기분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3월 6일 새벽에 코인과 미국 증시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증시는 뭐 그렇게까지 빠진 것 같진 않지만 뭐 코인은 조금 그래도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조정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잽을 날리고 했잖아요. 30%는 잽을 날리고 70%는 아껴뒀다가 갖고 있는 현금이 있으면 70% 아껴서 어퍼컷 한 방을 준비합시다. 근데 저는 뭐 잽보다는 세고 어퍼컷보다는 약한 뭐 잽퍼컷 정도를 아침에 좀 날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샀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월 6일자 이제 아침에 됐더니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많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21% 급락했다. 나쁘지 않겠죠. 미국 주식을 염두에 두고 있던 분이라면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기사 같은데요. 비트코인 추가 매입 소식에 21% 폭락. 완전 주객이 전도됐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요.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는 소식에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기사는 뭐 걸러서 보실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여러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제대로 된 폭등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나 알트코인은 더더욱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비트코인만 여전히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 6일자 오전인데 독일 최대 증권거래소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했다.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할 거고요. 뭐 앞으로 은행들이나 여러 금융기관들, 뭐 연금기관 아직도 안 산 곳들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수많은 기관들이 줄을 서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기부금 운용 펀드는요. 포트폴리오의 7%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미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3월 5일자 어제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제대로 된 급등은 안 나왔으니까요. 조정 때는 뭐 잽이든 그리고 큰 폭락 때는 어퍼컷을 남겨둬야겠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뭐 초보자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그래도 제 경험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원칙이 없으면요.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3월 6일 오전 7시에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캡처를 할 때, 뭐, 도지, 에이다, 비체인, 뭐, 이런 것들,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 원칙, 다시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0% 내외의 현금을 보유하고 유지하세요. 이게 왜 제가 나왔을까요? 수많은 폭락, 뭐 이거 조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폭락을 겪으면요, 이거는 당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10%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이거는 또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유가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 샀어요. 그러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럼 유지, 어디선가 뭐 돈을 더 벌어오든 아니면 혼자만 급등했던 코인을 팔든지 해서 10%는 유지를 하는 게 좋겠더라. 이게 저의 투자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50% 이상 가져가세요. 계속 얘기를 했었죠. 아마 귀에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요. 근데 뭐 폭락 몇 번 겪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뭐 대박이 아니라요. 생존을 위해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비트, 이더 50% 이상 가져가세요. 근데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알트를 팔고 비트를, 이더를 살까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계속 몇 달간 주인공이었는데 그렇게 뭐 단기 과열된 걸 팔고 아직 오르지도 않은 알트를 판다는 거는 최악의 선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업비트에 있는 스테이킹 종목을 선호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안 보여야 됩니다. 급등이나 급락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개수도 이제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개를 좀 지키셨으면 어떨까? 이게 저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과 같은 조정이 나오면요. 초반에는 어떤 거 사라고 했나요? 시총 큰 거, 심지어 저는 비트코인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뭐 폴카닷도요. 코인원에서 들고 있으면 이자 뭐 3%, 4% 주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아발란체, 에이다. 여기 보시면 폴리곤,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다 같은 거는 뭐 업비트에 스테이킹이 되니까 이런 거 위주로 사서요. 적당히 떨어질 때 사서 그냥 집어 넣어버리면요.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까지 뭐 급등락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잘 오르는 코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좀 욕심을 버리고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면 좋겠다. 이게 뭐 조정이 2, 3일, 뭐 4일, 5일 계속되면 무섭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시가총액이 낮았던 어제 소개했었던 코인 많이 있잖아요. 알고랜드, 뭐 플로우, 엑셀라, 뉴트론, 그래프, 뭐 이뮤터블 X. 이뮤터블 X나 랜더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 과열됐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면 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코인들도 조정이 뒤로 가면 갈수록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사겠다. 이게 저의 계획이거든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뭐 사시든지 파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사실 본론이었죠. 비트코인이요. 최고점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면요. 보통 뭐 급락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급락한 후에 다시 2배 오르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정확히는요. 최고점 찍고 얼마나 후에 며칠 후에 2배가 됐을까? 폼폴리아노가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과거에 4번 중에 3번은 최고점을 도달한 이후에 18일 걸렸다. 18일을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CNBC 인터뷰에서 그 조 아저씨 있죠. 우리의 뭐 비트코인 열렬한 지지자. 그분과만 대화를 하더라고요. 앤드류랑 조를 같이
모셔놨더니 항상 싸웠잖아요. 그래서 앤드류가 없이 베키라는 여자분이랑 조라는 진행자 이렇게 폼폴리아노랑 세 명만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앤드류가 없으니까요. 회의론자가 없으니까 너무 시종일관 CNBC 인터뷰가 밝은 얼굴로 뭐 폼폴리아노랑 조 아저씨랑 즐겁게 진행이 되더라. 아무튼 그 기사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랬었죠. 4번 중 3번이 이제 최고점을 찍은 후에 이제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18일 만에 2배로 올라갔다. 뭐 이런 게 뭐 벌어질 거라는 이제 보장은 없지만 과거 또 르클레어라는 인플루언서가 과거 데이터를 이제 보조 지표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더블이 됐다. 전고점을 뚫은 이후로 더블이 되는데 걸린 시간 하면서 2020년 12월에는 18일 걸렸다. 17년 3월에는 84일 걸렸다. 이때는 좀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13년 11월에도 10일 걸렸고, 13년 3월에도 18일 걸렸고, 그러니까 전고를 뚫고 급등 2배 도달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올랐다는 거, 뭐 18이 걸릴지, 뭐 3달이 걸릴지,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기분 좋은 우리가 조금은 더 조정 때 정신 차리고 매수를 해야 된다. 잽을 날리고 어퍼컷을 날려야 된다. 다시 한번 뭐 통계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어제 이 영상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올라서 팔고 싶은 코인, 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나가는 김에 그래도 좀 답을 최대한 드려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시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폭등했었던 시바이누와 도지 같은 급등 코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매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의견이 많아서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잠잠하다.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다 잠잠한데 내 것만 튄다. 내 것만 튈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22년도나 23년도 약세장에서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코인만 뭐 30% 넘어갈 때 또는 이틀 연속 뭐 30%, 30% 이렇게 급등할 때 이럴 때는 제가 조금 덜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약세장이 아니죠. 좀 강세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정확한 초반에 해야 될 거는요. 너무 나 팔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소고기 사 먹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코인 투자하는 거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아끼고 막 뭐 5배, 10배 갔는데 아끼고 안 판다는 거 글쎄요. 음, 소고기를 일단 사 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뭐 10% 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라크 데이비스 인터뷰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 이더는 약 50% 정도 저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전문 투자가들은요.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5%, 5%, 5%, 5% 이런 식으로 채워나간다. 5%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5% 이내로 샀던 알트코인이요. 뭐 급등이 나오면 뭐 10% 되고 15% 되고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5% 내로 샀는데 이게 한 13%로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3%, 10% 이상 올라간 거, 그 3% 정도는 덜어낸다. 팔면서 내가 너무 많은 알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요. 변동성에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덜어낸다. 조금은 소극적인 매도 방식일 수 있겠죠. 아무튼 고민이 되면 소고기를 사 먹고 시작을 하세요. 실제로 비탈리 부테린도요, 소고기를 사 먹은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5일자 기사를 캡처를 했는데요. 레일건으로 30개의 이더리움을 이체했다더라. 여기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레일건으로 전송을 한 후에 한 27개, 8개 정도 되는 이더리움을 10만 USDC로 환전했다. 그래서 베이스 체인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뭐 소고기를 사 먹었는지 피자를 사 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탈릭 부테린의 입장에선 소고기 값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뭐 소고기 사 먹자. 근데요, 그럼에도 내가 이게 코인이 너무 믿음이 없는데 얻어 걸렸어요. 너무 막 급등이 나오는 거죠. 쿵쾅거리고. 그럴 땐 두 번째 안으로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일본에 전문 투자자이자 뭐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가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좀 공감이 되는데요. 긴가민가 할 때는 3분의 1을 한번 팔아봐라. 그러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 돼서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3분의 1을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혹시라도 그 코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그 팔았던 3분의 1로 그 코인을 다시 살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코인을 살지
아니면 뭐 3분의 2 남아 있잖아요. 그게 더 오르면 요거를 더 뭐 과평가됐다고 하고 팔지, 요런 이상적인 결정을요 3분의 1 매도를 하면 좀 잘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쓰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얘기하는 거 별로 뭐 내키진 않는데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보자 입장 분들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저는요 시바이누도 있고 도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바이누는요 전혀 큰 기대가 없었던 코인이에요. 그래서 소액 한 1% 정도만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는 코인은요 그냥 3배에서 5배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팝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게 3배에서 5배는 뭐 너무 감사하죠. 특히나 시바이누는 뭐 작년 12월 뭐 20일 그리고 1월 달 이렇게 2번 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배 정도 이렇게 전량 그냥 팔았습니다. 4배 정도 수익에서요. 감사하죠. 그 뭐 팔고 난 후로 뭐 5배, 6배 가긴 했지만 감사하게 팔았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좀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5% 정도는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소고기도 사 먹고, 소고기 사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10% 면도를 할까 하다가 3분의 1을 덜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던 뭐 현금 10% 유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폭락이 나오면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저는 도지는 뭐 이란 이안 다 썼다. 그리고 시바이누는 다 팔았다. 한번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머리 아프면요. 스테이킹 된 코인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잘 빨리 오르지도 않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 랠리 이어갈 때까지 계속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점을 늦춰줍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목표가는 단호하게, 출구 전략 시기는 유연하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출구 전략을 좀 물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일단 반감 기발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면 25년 하반기가 예상이 되나? 지금 ETF도 나오고 지금 기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조금 땡겨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출구 전략 시기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출구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이 2억, 그리고 이더리움이 2천만 원 근처에 올 때, 꼭 이걸 찍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1억 9천 오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24년에 올 수도 있고 25년에 올 수도 있지만 이때 알트들을 출구 전략, 빠져나가는 전략을 써야겠다. 사실 비트코인은 약간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이더리움은 약간 진취적으로 본 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빠져나가야 된다. 그리고 26년도엔 되돌고 있지 않는 게 좋겠다. 마이클 세일러 제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절대 팔지 않죠.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기만 한다. 그럴 수 있으면 하는데요. 그게 아니면 26년도엔 안 들고 있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호재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코인으로요. 소액 매도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6년 예를 들어 내가 3월에 탐욕 때문에 들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26년도 이후에 안 들고 있어야 되는데 3월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덜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락장을 온몸으로 맞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비트코인 2억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1억 9천 찍고 쭉 내려가 버립니다. 저는 미련이 남아서 26년 3월까지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뭐 1억 6천까지 떨어졌다고 해봐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아질까요? 절대 안 팔아집니다. 연습을 안 하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바이낸스에 상장됐었던 엑셀라 같은 거 상장된 직후 이제 직전에는 계속 오르다가 상장된 이후에는 분명히 떨어질 거잖아요. 요럴 때 이제 파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소액 매도 연습 뭐 하나의 예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출구 전략도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출구 전략 복습까지 해봤고요. 추가로 24년도에 내 목표가가 다가왔습니다. 다 달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요. 나는 목표가에 이제 잘 팔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의 최근에 시바이누처럼 뭐 2배 이상 더 올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난동을 부리진 않을까? 그리고 아쉬워도 남들보다 일찍 파티장을 빠져나가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 등 내 투자 원칙을요 계속 되새겨 보면서 좀 점검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